저는 단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수능까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고 만 14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도전을 한 이유는 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똑같은 이 틀에 맞춰서 재단되는 유년 시절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남들과는 같은 루트를 밟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서 2010년 당당히 대학에 입학해 이 4, 5년 나이에 터울이 있는 분들과 함께 동급생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하면서 이게 좀 적잖이 당황했던 동기생들의 모습도 아직 생생하지만 서로가 금세 이를 극복을 했고요. 제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과 활동들을 높게 평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2학년인 시점, 만 15세였죠. 그 나이에 총학생회 청년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맡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정고시 과정에서도 EBS 무료 강의만으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방법이 저에게 있어서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사실 일반 대학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점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욕심으로 법학과 이 행정학 동시에 이것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좀 함께 채워줄 수 있는 학과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던 중에 법무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할 수 있는 당시 유일한 학교 4년제 사이버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학습 과정을 거치던 중에 계속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수많은 이 예외 적용 판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비슷한 사건인데 왜 동일한 법리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재벌과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서민들에겐 도대체 왜 가혹한 판결이 나오는가? 결국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현실의 원인은 대부분 정관예우가 원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이 불합리함에 법조인으로서의 열망은 정말 차갑게 식어만 가다가 급히 학점을 채워서 이 3학년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졌던 군복무 중에서 이 여러 고민의 과정을 거쳐 제대 후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부조리한 현실의 대안으로 적어도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비책을 만들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그간 배워온 것을 토대로 법 상식, 시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박근혜 탄핵 정국을 맞이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가 또 저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 방법이 법의 해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라는 어떤 인식 그 아래서 법과 사회 문제를 설명하던 방송은 어느새 시민 권력과 함께한 그 중계 방송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사회 개혁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또다시 검찰, 언론, 재벌 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상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촛불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 무도한 정권이 끌어내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철옹성 같은 이 적폐 기득권은 끝끝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이 정치 진입장벽을 낮춘 시사방송으로 호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본격적인 스피커 활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 연단에 서가지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만 촛불 시민의 최후 통첩문을 대표로 읽게 되는 기회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공권력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재화를 함부로 강탈당하며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9년 말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2020년에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위한 시민 성명서를 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외부자들의 코너인 영스플레인, TBS 유튜버, YTN의 시민데스크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스피커로서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4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해야 될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는 오래입니다. 저 역시 이 언론이 지켜야 될 기본의 가치들, 공정성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객관적인 노력과 이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와 신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어떤 작금의 언론 지형에서
더 이상 언론은 거대 권력의 탄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괴물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법을 무기로, 재벌은 자본을 무기로, 정치인들은 권위를 무기로, 언론인들은 펜을 무기로 정말 무자비하게 이 칼을 휘둘러 오면서 이들끼리의 끈끈한 연대의 카르텔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는 문제들을 고착화시켜 왔고, 결국 저널리즘이 실종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구조화된 데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돌파구는 뉴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 대안 언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도 상기하게 되면서 직접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시사발전소를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하게 되었던 거죠.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소비하는 패턴으로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요약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흐름이 이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클릭 장사를 위해 자극적인 커뮤니티 이슈에 주목하며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커뮤니티 생산자는 자신의 글을 기사화하게 되면서 효능감을 느끼며 더 자극적인 글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실체가 없는 가십거리마저 사실인 양 보도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과장되어 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로 언론들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과 커뮤니티의 악순환의 고리가 수많은 청년들이 허위 날조 정보에 호도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는 민주당에서 플레이어로 뛸 청년 정치인들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에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랬으나 늘 만족스럽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청년들에게 이 당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이 초청 강연 및 스터디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의도 정치권과 지지층의 상이한 아젠다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이 소통 창구의 역할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제 법령을 넘어선 이 인류 공동의 운명과 직결된 위기에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들어간 2000여 개의 방사성 핵종 중 고작 64가지만 검증을 하면서 이 62가지만 알프스를 거쳐서 안전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이 윤석열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어느새 관심이 멀어지니까 29개만 검증하여 발표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예견됐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수차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오염수 방류의 문제가 축소, 은폐를 해왔다는 점이 드러나 왔었고, 대표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부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4월 그린피스가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수백 개를 전수조사해서 고에너지 감마선에 비해서 6배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고, 이를테면 도다리, 전복을 오염수 수주에 넣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성을 주장했던 부분이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할 부분이었죠. 과거 금지되었던 모기살충제 DDT가 상위 포식자에게 전달될수록 농도가 짙어져 이 맹금류 등 상위 포식자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 역시 먹이 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테러 행위를 막아세우고자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현지에 방문해 목숨을 건 취재 활동으로 다큐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막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후쿠시마 현지로 가게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것, 선진국에 걸맞는 자존의 사회로 가는 것,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분노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늘 어떤 방식으로든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